뭔가 나의 멘탈 에너지를 소모하는 상황과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흔히 말하는 내향인, 외향인. 네. MBTI, MBTI. 네. E와 I. 네, 내향인, 외향인은 이게 나의 멘탈 에너지가 내적으로 나한테 향하느냐, 바깥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외향, 내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래 씨 같은 경우는 상대가 침울하면 오히려 기를 뺏긴단 말이에요. 기가 빨린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형돈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에 같이 있으면 어이구 기 빨리네.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외향인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밖을 봐야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제 장을 보러 간다. 근데 오늘 생선 살 마음이 없어. 그래도 생선 가게 사장님하고 인사 한번 해야 돼. 어머 오늘 물이 좋네. 어머 이거 뭐예요? 생선 이름은 이렇게 하고 가야 사는 맛이 나는 거지. 어떻게 진짜 제 이야기예요. 생선 살 마음이 없는데. 마음 없는데 그러고 전 또 사요. 이렇게 들고 들어와요 집에. 나는 시장 갔다가 입이 안 떨어져서 사야 될 생선을 못 사고 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저를 불러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장님 뭐 약간 그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신다든지 뭔가 할 말이 있었는데 뭔가 그 전 스텝이 내가 꼬였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할 말을 못 하고 돌아오는 경우 사야 되는데 못 사고 돌아오는 거. 근데 이거는 나 이해해. 오빠. 왜냐면 저 집에서 오늘 예를 들면 우동 먹어야지. 이제 우동 먹으러 마음속으로 가고 있는데 사장님이 딱 눈이 맞췄어. 그럼 못 들어가. 마주치고 들어가야지. 마주치면 인사하고 들어가야죠 바로. 그러면 그냥 냉면 먹어야지. 하면서 그냥 딱 가봐. 그럼 또 냉면집에서 또 소바 먹어야지. 소박집에서 딱. 뭐 먹나 이제. 아니 이상하게 좀 그렇던데. 약간 순간 당황하는 거죠. 순간 당황. 네, 그래서 잘 못 들어갔던 적도 있어요. 신기하다. 아니 근데 신기하다.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외향인, 내향인이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아니거든.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향인은 혼자 가만히 있거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회복이 돼요. 저는 진짜 근데 만약에 일주일 내내 우리가 촬영장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저라면 이제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이제 집에 아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힘들 때가 많은 약간 육아하면서 내가 진짜 왜 내향적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저는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29일을 일을 하고 하루를 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쉬었으면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나는 일 끝나자마자 친구들을 한 2팀을 불러가지고 그날 밤부터 해가지고 다음날까지 쭉 술을 먹고 놀았지. 근데 왜 안 쉬었냐는 거야 나보고. 나래 씨한테 그게 쉬는 건데. 난 쉬는 건데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노는 게 쉬는 건데 회사에서는 왜 안 쉬었냐 나보고.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꼭 좋고 나쁘고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박사님한테 이제 처음으로 외향인, 내향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내향인, 외향인 그 구분하는 그 적중률 100%인 질문이 있더라고요. 뭐요? 네. 주중에 회사에만 있었으니 주말에 밖에 나가야 한다. 아니면 주중에 회사에 나갔으니 주말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 아니 나가야죠. 나가야 되죠. 나가 있었잖아. 계속 나가 있었잖아. 나가 주중에. 있었다고 표현을 한다고요? 왜 그렇게 나가 있어? 주중에 나가 있었잖아요. 아니지 아니 주중에 뭐 클럽에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 주중에 집 밖을 나가 있었으니까 집이 너무 외롭지 않겠어요? 어머나. 너무 충격이에요. 그쵸. 주중에 나가 있었다니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 있었잖아. 그럼 집안에 언제 있어? 요렇게 바꿔봅시다. 일하느라고 피곤했으니 주말에는 밖에 나가서 놀고 에너지 회복해야지. 와, 일하느라고 피곤했으니 주말에는 집에 있으면서 쉬어야지. 이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본인의 정신적 에너지, 멘탈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오전 일로 외향인지 체크리스트를 좋아요. 자, 읽으려고만 해도 긴장이 되는데. 네? 진짜요? 네. 자, 네. 일곱 문항입니다. 이 중에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세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활력이 생긴다.
두 번째, 처음 만난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아깝다. 제일 행복하지. 이 중에 몇 개가 해당이 되시는지 저- 보시면 돼요. 7개 중에. 저 6개 해당돼요. 완전 아니네요.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아깝다는 아니에요. 이거 빼고는 근데 다 체크해요. 6개. 네. 저는 네.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개라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글자 하나도 그래도 제가 그나마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 많이 한 거는 그래도 처음 만난 사람과도 좀 친구는 아니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대화는 나눌 수 있죠. 친구 뭐 좀 친하게.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화장 너무 이쁘다. 막 이런 친구 약간. 이게요? 헤어질 때 그러니까 좋은 남자 갈 때 아예 말을 하셨나? 친구가 될 수. 제가 지금 혹시 목소리 떨리나요? 떨리고 있어요, 지금. 손이 떨려요. 그러니까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제가 일을 하면서 지금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은 그래도 조금 제가 습득된 일을 좀 많이 쓰고 네. 있기는 한데 나래랑도 이렇게 그래도 한잔 하기까지 한 1년 넘게 걸린 거예요. 그 내향인이지만 윤지 씨도 보면 이렇게 일을 할 때 밖에 나와 있을 때는 뭐 약간 외향적인 모습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 저는 바뀌었네요. 저는 바뀌었네요. 원래는 저도 슈퍼 E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는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슈퍼 I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는 세미 양도 약간 좀 버거워할 정도로 제가 네. 회사 생활할 때나 고등학교 때나 되게 좀 주위에서는 창피한 친구였거든요. 막 그냥 아무 때나 길에 대해서 구르고, 그냥 굴러서 횡단보도를 건너본 적 있으세요? 그거 진상 아니에요? 예? 무슨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개인적으로는 코믹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 괜히 막 이상한 거 하면 애들이 웃고 막 이러니까. 막 그랬는데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변한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형돈 씨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형돈 씨는 내향이거든요. 근데 외향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건 이런 사람이 약간 위장 외향이냐, 위장. 위장 외향 처음 들어보네요. 아니, 그때는 되게 외향이었는데, 위장? 원래는 예를 들어 내향인이야.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습이 되고 이걸 통해 사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되게 상냥하고 먼저 인사를 건넨다든가 뭐 이런 면들, 그러니까 이런 게 꾸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사회화되어진 학습된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주위에서 내향인보다는 외향인 사람이 더 낫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괜히 애들, 뭐 애들도, 야, 니네들은 왜 이렇게 내성적이니? 이러면 괜히,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좀 활발하게 해봐, 좀 이렇게 한다. 야, 좀 가서 말 좀 해봐, 너. 근데 그냥 우물쭈물대고 있으면 괜히 부모 입장에서도 속상하고. 맞아. 근데 막 어디 가서 말하는 애들 보면 또 그게 또 부럽고 막 그렇다. 맞아. 부러져 보이고. 맞아. 예, 이게 좀 약간 그 착각이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외향인이냐 내향인이냐는 어떤 게 더 좋고 나쁜 건 절대 없어요. 그냥 특성일 뿐인데. 그지, 네, 특성이. 그냥 어떤 외향인 더 좋다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지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외향적인 사람이 말도 잘 걸고 금방 잘 다가가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훨씬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면이 없잖아 있죠. 근데요, 어떤 게 있냐면요. 외향인은 자칫 잘못하면 관계가 약간 피상적일 수 있어요. 금방 친해지는데 좀 얕은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부에 번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모르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한 몇 개 정도 있을까? 한 1000개는 넘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몇 개? 윤주 씨 몇 개 돼요?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제 취미가 혼자 있을 때 전화번호부 지우기. 잠깐만. 전화번호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근데 그리고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찍어요? 좀 마치 내향인이 잘못한 것처럼 실수하거나 국밥 지르거나. 목소리가 조금 커서 그러세요. 네, 맞아요. 외향님들이 좀 흥분해서 그러네. 그래요? 약간 뭔가 지금 잘못을 서준맘이 눈 부라졌어. 잘못을 따지는 사람도 자제 좀 외향인들 그런 거 좀 자제 좀 너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하잖아. 왜냐면 나와 너무 다른 삶이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어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그래요. 번호를 지운다는 건 너무 놀랍다. 너무 신기하게 저희를 지금 쳐다보시는데 아니 이건 사람들 특성, 성향이에요. 성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신기해하거나 무슨 동물원에서 무슨 판다 보듯이 이렇게 하고 혼자보다 더 신기해요. 아우보다 더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 세미 씨는 대체로 봤을 때는 금방 친해지니까 예를 들어 맞아요. 오늘 만났는데 마음에 딱 통하면 우리 내일 제부도 갈까? 이렇게 해서 또 친구처럼 내일 제부도 간단 말이에요. 이 외향적인 사람들. 어제 만난 사람인데 안 가? 제주도는 뭐 갈 수 있죠. 아니 오늘 만났잖아. 아이고. 만나서 친해지면 나 되고. 부산도 간 적 있는데 2박 3일로? 6명으로 해가지고 재밌었겠다. 완전 재밌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그렇죠. 가는 거죠. 근데 다음 날 다음날 너무 재밌다. 야, 이 모임으로 우리 꽂자. 그래가지고 그 모임으로 부산을 쏘자. 그래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야 친구 또 불러. 그래가지고 6명이 10명 되고 또 불러. 그래가지고 총 보니까 저희가 그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총 20명이었고 마지막 날 한 5명이 남았더라고요. 제가 있었으면 6명 남았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아쉽네. 친화력은 너무 좋은 거죠. 금방 친해지긴 하지만 만난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아는 건 또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좀 피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맞아. 그리고 또 이 외향인들은 아까 우리 세미 씨도 입만 동동 뜨겠다 이런 말씀 맞아요. 하셨잖아요. 그래서 듣는 게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듣고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막 떠오르기 때문에 지금도 간질거려요. 그렇죠. 여기까지 막 올라와요. 올라왔죠. 참고 있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게 일방적인 대화가 되지 않도록 조금 노력할 필요는 있어요. 그걸 늘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세미 씨는 좀 타고난 기질도 외향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쭉 이제 살아오면서 사실 이런 이제 외향적인 특성이 경험에 의해서 더 발달되고 강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일이 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계속 도전하는 거나 뭘 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이 아예 없었거든요. 왜냐면 남 앞에 서는 것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나레이터 그런 것도 보통 이제 이쁜 분이 나레이터 모델 있어요? 나레이터 모델까지는 아니고 아르바이트. 아하.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할인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톤 나온다. 네, 또 나오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쁘신 분들은 자, 매장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 에너지로 가야지. 네. 자, 우리 남자친구랑 손 잡은 두 손 지금 까칠거리지 않아요? 안에 핸드크림 50% 할인 중입니다. 막 이러면서 괜히 더 웃음을 주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점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막 어린이 직업체험소에서 일할 때는 그 사장님 대표님까지도 저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광장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들 서준맘이잖아요. 아 맞아요. 이런 거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거에서 그 서준맘이 나온 거고 제가 베이비 페어는 무조건 이제 항상 가줘야 되는 곳이고 거기 이제 애기띠 판매를 하는데 제 주변으로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둘러싸인 거죠. 왜냐면 자 우리 엄마들 잘 보세요. 이거 딱 뚜껑 연다 그러면 애기 안 칠 수 있죠. 이거 뜯으면은 애기가 그냥 뭐 신생아 때부터 쓸 수 있고요. 이거 딱 뜯어가지고 힙색으로도 쓸 수 있어요. 한 다음에 여기 안에 폼 만져봐 던져봐 엄마 이거 들어봐요 던져봐 엄청 가볍죠. 들은지도 몰랐지. 허리에 부담이 안 가. 막 이런 거죠. 이런 거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그래서 모이다 보니까 막 모여서 막 다 판매되고 그래서 그 보너스 금액까지 딱 받고. 야, 배페는 진짜 치열한 데인데. 진짜 치열하네. 치열하죠. 그래서 일도 계속 막 투잡, 쓰리잡 하면서 카페, 어린이, 직업체험소, 그다음에 뭐 키자 땡땡 막 이런 데 있고 뭐 고깃집, 호프집 아니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네. 진짜. 실제로 일을 하면서 저는 이런 손님이 오시면 그분 손님의 특성이나 약간 이런 걸 살짝 외워요. 그래서 머리 하셨네요? 막 이런 거나 아니면 이제 어린이 직업체험소에서는 통률이거든요. 과한 걸 좋아하는 어머니가 보고 계신다 그러면 이렇게 안에서 과하게 하고 우리 아이에게 터치하는 걸 좋아하는 어머니가 또 오셨네 하면은 계속 이렇게 만져서 칭찬해주고 약간 이런 걸 좀 외워서 사랑을 받거나
신뢰와 믿음을 주고 분석하고 그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잘했을 것 들어보니까 굉장히 분석을 하시고 어떤 면이 중요한 점인지 네. 그리고 어떤 거를 좀 공략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지 이런 거를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네, 맞아요. 네, 그냥 막 얘기만 하는 게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요. 네. 막 그러면서 되게 외향적이고 밝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계속 발전했었거든요. 많은 사랑을 네. 받고 이러신 뭐 매니저님이나 점장님들이 야, 너 일 잘한다. 이 한마디에 막 더 열심히 해요. 만마를 얻은 거.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 세미 씨는 타고나기에도 좀 그런 외향적인 그리고 밖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오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외향적인 특성들이. 인정받고 이러니까. 네, 그리고 그것이 좀 세미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고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발전이 되는 거죠, 점점. 네.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나는 그냥 항상 일하는 게 좋고 투잡 쓰리잡 해도 되게 즐겁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원하던 이렇게 막 방송 활동도 할 수 있게 됐는데 제가 그거를 전혀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꿈이면 어떡하지? 지금 제가 너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문득 재밌게 방송하다가 옆을 돌아봤는데 뭐 유재석 선배님 계셔. 막 방송하다 옆을 봤는데 박명수 선배님 계셔. 그래서 이게 가끔 꿈 같아요. 남들은 그냥 이런 말도 해요. 세미야, 넌 지금 숨만 쉬어도 잘 되는 시간이니 쉴 때도 정말 잘 쉬어라 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숨만 쉰다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주말이나 막 2, 3일 정도 좀 길게 쉬는 기간이 딱 생기잖아요. 그때 저는 뭐라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정말 불안해요. 세미 씨는 지금의 삶이 네. 또 본인이 이루어 놓은 것이 너무 소중해서 네. 혹시나 이것이 좀 뭔가 깨지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제가 그 사전에 왜 문장 네. 완성 검사하고 드렸잖아요. 그 결과에서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추려왔는데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것은 지인에게 내 단점을 보일 때. 때때로 두려운 생각이 나를 휩싸일 때. 그때는 술 마시고 잔다. 아니면 운다.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그랬더니 나락. 점점점. 맞아요. 그렇게 쓰셨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극외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외향적인 사람, 그중에서 극외향이기 때문에 언제나 힘들고 에너지 소모가 많았을 때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밖에서 네. 찾아오고 사람을 만나는 걸 통해 많이 회복하는 사람인데 지금 세미 씨 문장 완성 검사 세미 씨 하신 거 보면 지금 사람을 찾지 않고 맞아요. 오히려 혼자 있으면서 술을 드시고 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조금 앞뒤가 다르잖아요. 사실 지금 뭐 서준맘이랑 박세미로 알린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공채 타이틀도 없으니까 무명도 아닌 정말 무였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이 자리가 더 너무 소중한데 여기서 조그만 실수나 아니면 뭐 누군가에게 뭐 그런 말이나 이런 걸 실수해서 뭐 혹여나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지금 쭉 잡혀 있는 몇 개월짜리 일이 다 날아가는 그렇죠, 그렇죠.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주말에 노는데 친구한테 짜증을 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놀기는 노는데 이렇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쟤 잘 되니까 변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맘 편히 만나지 말자라고 하고 이제 자체 내향인으로 지금 그 쉬는 날은 살고 있거든요. 좀 어쩔 수 없이 지금. 네, 어쩔 수 없이 사는데 얼마 전에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을 처음 느끼는 그런 외로움이어서 제가 좀 당황을 한 거예요. 제 스스로가 원래 외로움을 느끼거나 이런 성격이 진짜 아닌데 정말 눈물이 날 만큼 막 외로움을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위치가 또 높은 것도 아니야. 연예인 친구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 같은 위치나 이 사람들한테 또 털어놓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포지션이. 그러니까 더 혼자 이거를 끙끙끙끙 난 떨어지면 안 돼. 아니 근데 또 해결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 제 자신을 되게 좀 옥죄인다 해야 되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없던 굉장히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연기를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쉴 때 편안하게 못 쉬고 쉰다는 건 결국 내가 일이 없는 거야? 그럼 일이 없는 상태는 혹시 일이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도 계속 일이 있을 때가 피곤은 하지만 마음은 어쨌든 좋네요. 그 순간은 편안한 거죠. 오늘도 그 얘기 했거든요. 네. 7월 초 딱 들어갔는데 스케줄표를 봤는데 저번 달에는 뭐 6월에는 초에도 꽉 차는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7월 초에는 좀 한가하겠네. 스케줄이 많이 없네요. 이렇게 하고 오늘 다시 열어봤는데 다행히 그 7월 뒤에가 또 꽉 차 있더라고요. 그게 스케줄 많다 어떡하지가 아니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다행이다. 이번 달도 나 사람들이 찾는구나. 이렇게. 아니 근데 네. 걱정되는 게 물론 열심히 하는 건 너무 네. 좋은데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건 열심히 하는 거와 조금 다른 네. 불안한 거거든요. 이게 네. 약간 일 중독이에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괴로우면서도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약간 그걸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부터라도 세미 씨가 잘 그 본인의 어떤 일정이라든가 스케줄, 본인의 컨디션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져요. 네. 저는 근데 세미 씨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한테는 좀 느낌이 좀 되게 남달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후배기도 하고 한 희극인이기도 하지만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가 21살부터 개그를 시작을 해서 22살에 그 공채가 됐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간이 무명이었죠. 너무 긴 세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너무 좋은 기회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예능을 하게 되고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게 지금 너무 감사하게 한 8년이 됐더라고요. 와. 그리고 나서 제가 8년 동안 목이 아파서 수술했던 거 빼고는 길게 쉬었던 적이 5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도 지금도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서 저는 쉬는 날이면은 자기 전에 개그맨 너튜브를 한 15개 정도를 구독을 하면서 계속 봐요. 네. 내가 놓치고 있는 트렌드가 뭐가 있는지. 그냥 넘어지고 놓아버리면 끝인 직업인데 어떡해. 맞아. 와, 그럼 이건 안고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쉬는 시간에 세미 씨 나한테 꼭 연락해. 맞아. 너무 눈물 날 것 같아. 그니까요. 너무 되게 우리 역시 책이야 진짜. 외향인들이 좀 눈물이 많네. 예. 근데 두 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중의 사랑을 받아서 대중이 너무 감사하지만 대중 중에는 모르는 대중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모르는 대중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어떻게 느낄지는 아무도 그걸 장담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감에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완전 무명일 때 내지는 무명에서 약간 이렇게 올라올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원해줘, 격려해줘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도 막 와 재밌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름이 점점 알려지고 더 많이 알려질수록 똑같은 내용을 말해도 훨씬 더 혹독해지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요. 맞아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걸로 이게 잘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불안해지죠. 맞아요. 또 혹시 그런 그 두려움, 그런 걱정을 하게 된 뭐 계기가 좀 있으세요? 계기 일단 집이 뭐 잘 살지 못했으니까 제가 봤을 땐 무시 아닌 무시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뭐 가족들 사이에서도 뭐 제일 못 살고 막 이랬으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뭐 지하방이나 이런 데 전전했고 집에서 막 부채 막 그 부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봉투 붙이는 거 그거 집에서 맨날 부채 같이 막 꽂고 있었거든요. 부업으로. 그래서 맨날 나가면은 여기에 막 동그랗게 부채 막 그게 막 붙어 있었어요. 그런 쪼가리들이. 근데 그러면서 살았는데 뭐 이런저런 안 좋은 꼴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 싸우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돈이니까. 돈이 없어서 부모님의 부부싸움. 그리고 어렵게 삼수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돈 100만 원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 그만뒀어요. 삼수해서 겨우 들어간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냉정하게. 어느 순간 그 집을 나와야지 제가 살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살기 위해 도망 나왔거든요.